안녕하세요, 아빠곰TV의 박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차량은 바로 제 뒤에 있는 GLB 돌돌공 차량입니다. 이 차량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전면부 모습이고, 헤드램프 먼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게 이제 보시면 헤드램프고, 요게 이제 데일라이트 DRL 등이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멀티빔 헤드램프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일반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 그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MFR 방식의 두 가지 헤드램프를 같이 쓰고 있는 그런 차량임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옆에 그릴 보시면은 이 그릴 같은 경우에는 200D하고 돌돌공-D 요 두 줄 라인에 이제 그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0 포매틱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한 줄로 된 AMG 라인에 이제 그 그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가운데 보시면 큼직한 벤치마크와 메르세데스 벤츠 이렇게 그 로고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AMG 라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기 이제 파워돔으로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뽕고 솟아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이 원래 세차를 해서 왔는데 오는 길에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차량이 많이 지저분해졌습니다. 요거 부분은 지금 검정색 차고 이게 세차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측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측면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딱 전형적인 SUV 이렇게 조금 각진 디자인의 이제 SUV 차량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휠 아치 부분은 바디 클래딩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여기 이제 플라스틱 부분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은 이제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피렐리 타이어를 사용을 했고요. 235-5518 타이어를 235-5518 타이어를 지금 착용을 하고 있고요. 200D 모델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그리고 250 포매틱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에 이제 LED 방향 지시 등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라운드 뷰가 없다 보니까는 아웃사이드 미러 하단 쪽에는 그냥 일반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차량 GLB 같은 경우에 이제 전차종 다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실버 페인팅이 된 루프렉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요거는 뭐 루프렉을 뭐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벤츠 차량이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중에서 부러운 게 리퀘스트 버튼이 운전석에서도 있고 뒷좌석에서도 있어요. 국산차는 이게 앞좌석 뒷좌석 없는, 앞좌석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건 이제 뒷좌석도 있어서 키를 굳이 안 빼고 이렇게 해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벤츠 다른 차량들을 제가 살펴봤을 때 항상 주유구가 우측에 있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측에 주유구가 있다는 것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후면부인데, 후면부 리어램프가 이렇게 예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GLB 돌돌공이라고 여기 엠블럼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제동등이 이쪽에 이제 자리를 길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히든 타입은 아니고 뒷유리 아래쪽에 그냥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동식 트렁크, 이것도 전동식 트렁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고 아래 봐시면 리퀘스트 버튼 이렇게 당기면은 트렁크가 이렇게 열려요. 열리고 닫을 때는 그냥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해서 닫아도 되는데, 이 버튼을 안 닫고 그냥 요 손잡이 있잖아요. 손잡이를 잡고서 이렇게 당기면은 도어가 닫힙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 벤츠 전동식 트렁크가 들린 차량들은 전부 다 이 기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솔직히 꽤 큰 메리트 중에서 하나고, 그 다음에 요 하단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크롬 몰딩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게 SUV 차량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짐을 여기서 이제 놓고 내리고 하다 보면은 이쪽에 그 상처가, 그 스크래치가 되게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크롬으로 마감을 쳐놨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 범퍼 쪽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부분을 조금 더 막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실내 차량 탑승해 가지고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게 운전석 도어를 열고서 이제 차량을 본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메모리 시트 하나, 둘, 세 개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시트 각도, 등 각도, 그 다음에 등 바닥 이렇게 해서 시트를 조정을 할 때 쓰시는 거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열선 스위치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캐치, 도어 열 때 이제 레버고, 안에 문 잠그고 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아웃사이드 미러 조정하는 버튼들과 이제 창문 내리는 것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트렁크 버튼 같은 경우에 이제 이쪽에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레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수납 공간, 뭐 물통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고, 요게 안쪽으로도 이렇게 꽤 깊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물건을 수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한번 실내에 탑승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내 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보시면은 요게 이제 핸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벤츠 디자인 요거 보셨을 거고, 요게 이제 보시면은 좌측에 보시면은 요 계기판에서 나오는 설정들을 요쪽에서 이제 바꾸는 거고, 우측에 있는 요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요 10.25인치 계기판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10.25인치,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10.25인치 이렇게 두 개가 이제 같은 크기의 그 화면이 양쪽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스티어링 휠 리모컨으로 좌측 거는 계기판, 우측 거는 내비게이션 쪽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팅을 하는 거고요.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공조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조기가 여기 운전석 쪽에 이렇게 있고, 가운데 보면은 요게 이제 3개, 그러고 조수석 쪽에 더 앞에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모든 공조기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앰비언트 라이트가 같이 들어와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불빛이 다 들어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차량도 처음에 탑승을 했을 때 보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화려하게 보시면 이쪽에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여기 이쪽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요 뒤쪽으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고, 요 아래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고, 굉장히 여러 군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많이 숨어 있어서 되게 화려한 그런 이제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럼식 전자식 변속기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요 레버를 아래로 내리면 드라이브, 위로 올리면 후진, 그러고 가운데로 누르면 파킹,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변속기를 사용이 가능하고, 대신에 여기 있던 와이퍼가 사라졌어요. 왼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방향지 시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서 작동을 하고, 요 끝에 요 버튼들로 이렇게 와이퍼를 작동을 하는 그 레버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가운데 눌러서 한 번이나 누르고 있으면 워셔에 이렇게 뿌려주는 그 기능이 이쪽에 있고요. 그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쪽에 있어요. 요 아래쪽에서 보시면은 라이트, 오토, 미등 뭐 이렇게 해서 켜는 거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레버가 이쪽에 있고요. 요 버튼 같은 경우에 안개등인데, 안개등은 이제 리어 안개등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리어 안개등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뒷차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안개가 심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이 차량은 핸들 열선이 있어서 여기 스티어링 휠 뒤에 레버를 이렇게 내리면은 이제 스티어링 휠 열선이 작동이 되는 거고, 끌 땐 이렇게 해서 끄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엔진 스타트 버튼이 이쪽에 숨어 있는데, 엔진 스타트 버튼 바로 앞에 ISG 버튼이 있어요. 오토 스탑 앤 고 ISG 버튼이 있어서 요거를 이제 눌러서 껐다 켰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바로 아래 에어 벤틸레이션이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공조기 작동하는 그 스위치 레버가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온도 설정하는 버튼, 바람 세기, 오토, 뭐 그 다음에 앞유리 성해 제거, 뒷유리 열선, 그 다음에 내기 순환, 외기 순환, 에어컨 버튼들이 있고, 비상등이 가운데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 방향 조정하는 레버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휴대폰 충전하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자리를 잡고 있고, 요게 이제 USB-C 젠더가, USB-C 단자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시가적 파워 아울렛이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컵홀더가 양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음료를 놓고서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트랙패드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여기 있는 기능이 어차피 여기 스티어링 휠 리모컨에서도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할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운전을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그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드라이브 모드 설정을 할 때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르면은 주차 공간을 이제 자동으로 찾아서 주차를 해주는 기능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버튼 한번 눌렀을 때 나오는 요 버튼, 요걸로 해서 후방 카메라 모드를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운행 중에도 요건 이제 뒤에를 보면서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차량 설정이라든가 즐겨찾기, 내비 버튼들은 요 옆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우측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록 나와 있어서 손잡이처럼 잡을 수 있는데, 요거는 특별한 기능은 없어요. 여기 이렇게 딱 팔걸이 하기에 좋은 그런 위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센터 콘솔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르면 양문형으로 열리기 때문에, 양문형이 이렇게 위로 열리는 것보다 사용할 때 굉장히 편해요. 근데 벤츠 차량들은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이렇게 양문형으로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요거는 솔직히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안에 수납 공간도 깊고, 폭은 좁아요. 폭은 좁은데 손바닥 하나 이렇게 딱 끼는 공간인데, 폭은 깊이는 좀 깊기 때문에 물건 수납하기에는 꽤 괜찮은 공간이고, 이쪽에 보시면은 USB-C 젠더가 양쪽에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내 공간을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요게 그냥 이렇게 딱 각이져 있어서 물건은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이제 차가 SUV 느낌이 정말 많이 나는 게 이렇게 딱 파여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글로우 박스 공간도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글로우 박스에다가도 이제 물건을 수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열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열 차량을 열어봤고요. 그 다음에 2열 도어 쪽 보면은 이쪽에도 이제 보면은 인조가죽이긴 하지만 이쪽에 이렇게 마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어 캐치 부분과 창문 열고 닫는 스위치, 그러고 손잡이 부분 하단 쪽에도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은 이렇게 이제, 그리고 SUV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넉넉하고 1열 뒤쪽에 이렇게 이제 그물망으로 해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 앉았을 때 느낌은, 제가 이 앞열은 1열은 제가 지금 운전을 하는 스타일로 이제 맞춰 놓은 건데, 앞에 공간 보면은 요 정도의 공간이 남고, 발은 이렇게 해서 이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게 생각보다 약간 시트 포지션이 낮은 것 같아요. 앉았을 때 느낌 자체가 낮고, 이렇게 팔걸이를 하면은 딱 편하게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 헤드램프 스트 위에 공간도 한 요 정도가 지금 공간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 탔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썬루프를 여기 스크린만 이렇게 걷어놔도 이렇게 시원한 개방감을 느끼면서 이제 그 차량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컵홀더가 양쪽에 이제 그 컵을 놓고 수납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이 되어 있고요.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폴딩이 되기 때문에 그 폴딩한 건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쪽에는 리어 에어 벤틸레이션은 따로 없습니다. 뒤쪽에 2열은 따로 없고, USB-C 단자가 이쪽에도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한번 트렁크 쪽 공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트렁크를 열었고, 보시면은 공간은 이 정도의 넉넉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하단부에 이렇게 물건을 따로 또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리로 요걸 열었을 때는 요 고리가 있어요. 요 고리로 이렇게 해서 걸고서 요 물건 안쪽에 뭐 물건을 이쪽에다 뭐 수납을 한다든가, 뭐 템퍼러리 키트가 필요하면 이쪽에서 이제 빼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각대가 이쪽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네요. 요런 공간으로 있고, 요 실런트까지 다 들어있어요. 템퍼러리 키트, 실런트, 요 타이어 빵꾸 났을 때 쓸 수 있는 실런트,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견인고리까지 아래쪽에 자리를 꽉 잘 잡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 이쪽에 보시면은 러기지 스크린이 있어요. 러기지 스크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아서 그냥 이쪽에 고리에 딱 걸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트렁크에 있는 물건을 바깥에서 트렁크가 닫았을 때 밖에서 보이잖아요. SUV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러기지 스크린을 이용을 해서 아무래도 좀 더 이제 깔끔한 트렁크 공간을 쓸 수가 있고, 안 쓸 때는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빼서 이렇게도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레버를 이렇게 당기면은, 이 레버를 당기면은 이제 시트가 뒤쪽으로 폴딩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게 그 따로 버튼이 없이 이 줄을 당기고 이 시트를 각도를 조절을 해야 되나 봐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뒤 레버를 당기고 나서 등 각도를 조정을 하고 싶을 때는 이 레버를 당기고서 이렇게 해야지 이제 등 각도가 조절이 되네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요거 약간 원가 절감인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봤고요. 폴딩을 하면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쪽서만 한번 폴딩을 해서 보여드리면은 요 정도의 공간 차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내 공간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GLB 차량이라 그래서 되게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봤을 때 전에도 한번 GLC 차량을 타봤는데, GLC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 실내 공간이나 이런 활용도는 오히려 이 차가 좀 더 넓게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저와 함께 한번 GLB 차량 살펴봤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제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빠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